수알머슴과 길잡이 사형쌤의 수학수다. 수학수다방 멘트 스토리 지프 87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형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오늘은 점잖게 시작해 보았어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문자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목은 이야기했지만 네, 사실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직거리들을 총 정리하는 과정이죠. 그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숫자를 쓰면서 이 숫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증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문자들을 조금씩 썼었거든요. 네, 그 문자들을 사용했던 것들을 그 이전까지는 어떤 이론적 틀에 맞춘다기보다는 그냥 되는 대로 썼다라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도 될 것 근데 같아요.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문자 사용하는 게. 아,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람마다 익숙해지는 속도는 다른 거니까 좀 느려요. 빨리 익숙해지면 네, 좋을까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좋나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익숙해지면 예. 오히려 습관화되는. 예, 그러니까 원리를 따지는 것보다는 자꾸만 습관적으로 식을 다루는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좀 느리더라도 하나하나 좀 차분하게 단계를 밟는다? 음, 그런 것들이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복습을 좀 하다 보니까요, 이 뭐라 그러나 요령을 자꾸 피우더라고요. 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건 모든 괜찮아요? 것들이 자꾸 반복하다 보면 사람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정말 못하거든요. 제가 좀 심해요. 근데 대부분 다 그래요. 예전에 미국의 네. 모 대학에서 이제 심리학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음, 시급을 지금 최저 시급이 한 예를 들어 한 10,000원 정도 된다라고 해보죠. 요거 한 10배 정도 시급을 주면 어떨까요? 대단한 거죠. 그쵸.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요 10배 시급인 뭐 예를 들면 10만 원의 시급을 음, 줄 테니 출근해라.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책상에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여기에 이제 종이가 음,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네. 이 종이를 한 장씩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정말 단순 노동. 예, 한 장씩. 한 조건은 장씩. 단순해요. 한 장씩만 옮길 것. 그 다음에 음. 게으름 부르지 말 것. 그리고 50분 일하고 10분 쉴 것. 왠지 못 지킬 것 같아요. 예, 하루 만에 다 그만뒀대요. 아 정말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되게 단순해 보이는 일이고 야 이것만 하면 하루에 10만 원 준대는데. 8시간 하면 80만 원이잖아요. 네. 야 이걸 왜 못하겠어? 음. 쉽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을 시키면 대부분 다 하루도 못 버티고 지독한 인간이어봤자 이틀 만에 그만둔다는 겁니다. 정신병생일 것 같은데. 예. 이런 조건이면. 그래서 단순하게 반복되는 것들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다 자연스럽게 요령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문자도 요령이죠. 맞아요. 요령에서 탄생하는 게 문자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을 좀 쉽게 푸는 방식이 뭐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이제 문자식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렇죠. 결국에 모든 것들은 인간들이 요령을 부리다가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참을 수 더 없어, 막 이런. 쉽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기왕에 이제 문자식을 다룰 때 이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며칠 전은 아니고 얼마 전에 이제 TV 중에 이제 문제적 남자 네. 우리 제가 이제 애청자인데 문제적 남자에 나왔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숫자 문자 다루는 요령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수에 대해서 배워왔고 네. 유리수의 세계까지 확장을 해왔었잖아요. 그렇죠. 자연수에서부터 유리수의 기하도 세계로까지 좀 중간에 예, 들어가서. 확장을 했었고 네. 대수학에 있어서는 이제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리수로는 표현되지 않는 무리수의 무리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었지만 네. 뭐 무리수의 존재에 대해서 뭐 무리수는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냥 이런 놈들도 있더라. 유한소수, 예. 무한소수 뭐 이런. 예, 그런 정도의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유리수는 순환하거나 순환하거나 유한소수 유한수. 둘 중에 그렇죠. 하나이고 비순환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도 우리는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실수 중에 유리수가 아닌 수를
무리수라고 합시다. 그럼 실수는 뭐냐? 수직선과 1대1 대응이 되는 수들을 실수라고 부릅시다. 네. 뭐 이런 형태. 그래서 사실은 수라는 개념을 길이라는 개념으로 일반화한 피타고라스의 해법을 그대로 따라서 네. 까지 마무리를 했었죠. 네. 이걸 현대 수학에서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는 차후에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할 숙제로 좀 남겨놨었고 조만간 이제 그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기다려요. 그래서 지나요. 기다려야겠죠? 그렇지 않을까. 기다립시다. 자, 문제적 남자에 나왔던 네. 문제를 좀 소개를 해볼게요. 갑자기 분위기 문제적 남자 갑분문. 가품문. 예. 그래서 네 자리 자연수로서 네. 처음 두 자리와 자리 숫자가 서로 같고 잘 좀 써주세요. 예. 마지막 두 자리 숫자도 서로 같고 서류 갖고. 잠깐만. 네 자리 자연수로서 처음 두 자리 숫자가 서로 같고 마지막 두 자리 숫자도 서로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2, 2, 4, 4 뭐 이런 꼴 2244 뭐 5599 뭐 이런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찾을 숫자들이 되겠죠. 네. 그 두 자리 숫자도 서로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는 네. 무엇인지 찾아주세요. 뭐 이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예, 두 가지가 제곱이 그렇죠. 되는 수를 찾는 거죠. 어떤 자연수의 완전 제곱수가 되는 그러한 수들을 찾아주세요. 네 자리 자연수 중에 이런 꼴이면서 이거 자체가 어떤 수의 제곱꼴이 되는 그러한 꼴의 자연수를 찾아주세요. 뭐 이런 질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네. 저 자꾸 이 글에 대한 해석을 예, 못한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수학이 아니라 언어 문제니까 언어 선생님한테 한번 가보세요. 이런 언어도 다시 해야 되나?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 된 것을 예, 이렇게 풀어내는 식으로 만드는 과정이 아직 안 익숙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언어 문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글을 읽는 행위하고 네, 글을 해석하는 행위는 좀 다르죠.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를 잘 읽어내서 해석해서. 근데 그래서 이거 식으로 이 문제는 수만 가진 문제가 아니에요. 거의 대한민국 사람들 8, 90%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글 해석하는데 되게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예.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읽는 걸 되게 못해요. 아 그리고 그 단어를 헷갈리는 거. 아니요. 단어를 헷갈리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글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죄송해요. 조금 딴 길로 빠질게요. 예, 얼마 전에 이제 모 학생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글이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섬에는 진족과 위족이 산다. 네. 진족은 참말만 하고 위족은 거짓말만 한다. 그리고 이 섬에 이 두 종류의 부족 위에 다른 부족은 없다. 그럼 반반씩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입견인 거죠. 이게 되게 웃기는 사실이지만 지금 순위 지금 이야기했죠. 반반씩이네요. 진족이 90%이고 위족이 10%일 수도 있죠. 아 그 단서가 없군요. 이 그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랑 이 글에는 진족과 위족의 비율에 대해서 그 어떤 말도 없거든요. 정말 유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거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반이라고 문장이 나오는 생각해요. 순간 예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떤 여행객이 어느 여행객이 이 섬의 부두에 도착했다. 네. 했을 때 집중하고 있어요. 예. 헷갈리지 않는 게. 두 사람 A와 B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네.
이 두 사람 중 누가 위족이고 누가 진족인지는 알 수 없다. 자, 이 문장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또 그럼 A, B 중에 한 명은 진족이고 한 명은 위족이겠구나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두 사람 A와 B가 마중 나와 있었고 두 사람 중 누가 위족이고 누가 진족인지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는 둘 다 위족일 수도 있고 둘 다 진족일 수도 있고 한 명씩일 수도 있고 도대체 이 두 사람이 각각 어떤 부족인지를 알 수 없는 건가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죠. 왜냐하면 그 어디에도 한 명은 진족이고 한 명은 위족이다라는 단서는 없잖아요. 그렇군요. 지금도 저도 헷갈렸어요. 집중해서 앞에 지적받아가지고 다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글이 쓰여진 대로만 읽어야 되는데 자꾸만 자신의 선입관을 그 글에다가 투영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족과 위족이 산다 그러니까 그럼 반반인가 봐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마중을 나와 있는데 두 사람 중 누가 위족이고 누가 진족인지는 알 수 없다라는 문장을 그럼 각각 한 명씩 나와 있나 봐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이 문장을 오독한 거죠.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숫자로 계산할 때도 헷갈리는. 네, 그러면 문제를 풀어낼 때 무조건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제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경우에 만약에 A와 B가 위족인지 진족인지에 대해서 만약에 계산을 해야 몇 프로냐. 아니 이 다음 질문 이제 A와 B가 B 중에 누가 진족인지 밝혀내는 질문이 나오는데 당연히 그 문제를 잘 못 풀더라고요. 못 풀 것 같은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잘 못 풀어요. 그러니까 왜 못 푸나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경우의 수를 다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단서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몇 명이다. 네 가지를 다 찾아야죠. 둘 다 진족인 경우, 둘 다 위족인 경우, 한 명이 진족, 한 명이 위족인 경우, 가능한 경우는 세 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한 명은 진족, 한 명은 위족인 경우만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푼 문제도 그것 때문에 저 계산을 잘못했어요. 근데 의외로 이런 식의 오덕들을 되게 많이 해요.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발 문장을 읽을 때 주어진 문장을 좀 객관적으로 읽을 것. 그러니까 내 생각을 거기에다 집어넣거나 이래서는 근데 안 이 되고 문학적으로는 좀 다르잖아요. 대부분 자기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해야 되지만 그거는 두 번째죠. 그렇죠. 먼저 일단 정확한 해석이 먼저 돼야 되고 그 해석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생각이 덧붙여져야 되는 건데 이 관계를 그냥 다 섞어 다 무시해버리고 이게 다 뒤섞여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작가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상관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도 주의해야 돼요. 저도 되게 많이 착각하고 사는데 그건 이 부분이 창의력이 아니라 오해예요. 문제를 풀 때 혼란을 되게 많이 야기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를 하게 돼요. 네. 이거는 정말 글을 잘 읽어내는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면 맞아요. 다 해결돼요. 언어가 되게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을 공식을 외우는 것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는 학문으로서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은 언어 이게 제가 왜 언어라고 표현하냐면 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 아니면 뭐 다른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도움이 돼요. 일단 내 해석으로 무조건 외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정확하게 읽어내기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일단 훈련이 되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계속 헷갈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헷갈리시죠? 여기서 문제점이 굉장히 그러다가 지쳐갖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계속 포기하고 있어요. 지금 짜증이 많이 나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훈련을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읽어왔던 과정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걸 고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무조건 문제가 발생할 거야라는 걸 좀 명심해야 됩니다.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오는 또 그렇죠. 다른 잘못이 또 발생하죠. 아까처럼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혁신이니 뭐니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회의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창의성을 길러내는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의 시간이 길어지는 건 별로 도움이 아니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팍팍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한계 지점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글인가 뭐 어떤 회사는 절대로 8명 이상 회의하지 마라. 그다음 한 번 회의에서 50분 넘기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오해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문제들만 해결할 수 있다면 회의 시간이 그렇게 길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 없다라는 거죠. 아무튼 예,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자, 갑자기 문제적 난점 갑분문 네 자리 자연수로서 처음 두 자리 숫자가 서로 같고 처음 두 자리 숫자가 서로 같고 처음 두 자리 숫자가 서로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자리 숫자도 서로 같고 그러니까 이런 꼬라지의 네 자리 숫자이고 그 결과가 그 네 자리 숫자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가 뭐겠는가? 예. 뭘까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풀 것이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좀 무식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올 수 있는 건 1에서부터 9까지죠. 0이 올 수는 없으니까. 네 자리라고 했으므로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0에서부터 9까지 10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꼬라지의 숫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게 9개 중에 한 가지 선택하는 경우 10개 중에 한 가지 선택하는 경우니까 총 90가지 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90가지 케이스를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그 중에 어떤 놈의 제곱이 되는 수를 찾아주면 돼요. 그렇게 많이요? 요령 없어요. 요령 없어요. 그죠? 문제는 그거죠. 와 미치겠다. 이 90개를 일일이 찾는다는 건 상당히 짜증나는 작업이 짜증이 된다는 나죠. 거예요. 오래 걸리죠 많이. 네. 그래서 그러면은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참 익숙해지기 어려워요. 매번 그래서 하면서. 좀 작아졌지만 알아서 보세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네 자리 자연수 중에 앞에 두 자리 숫자가 동일하고 뒤에 두 자리 숫자가 동일하니까 이런 꼴일 거야라고 네. 표현을 해보면 되겠죠. 이 정도 그리고 됐으면 이 정도는 생각하죠. 예, A와 B는 예. 다 한 자리 정수겠죠. 제가 왜 자연수라고 안 했냐면 B는 0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연수하면 0은 제외해야 되니까 정수라고 표현해 줄게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겠죠. 우리는 십진법을 쓴다라고 자연수론에서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의미하는 것은 A 곱하기 1000 더하기 A 곱하기 100 더하기 10 곱하기 B 곱하기 10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네. 곱하기 1이니까. 네. 근데 100A 문자식 배웠잖아요. 100의 1000회. 네, 100A 1000A. 그럼 100A가 공통인수라는 거 아니까 묶어낼 수가 있겠죠. 묶어주면 앞에는 10이 남죠. 뒤에는 1이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B로 묶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10 더하기 1은 11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11로 다시 묶어낼 수가 있게 돼요. 얘도 11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100A 더하기 B의 꼴의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자, 이것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수하고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완전 제곱수라는 건 동일한 값이 두 개씩 곱해져 있다는 얘기인데 네. 여기에 11이 곱해져 있으니 우리는 11을 어떤 곱해준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이것도 11을 약수로 가져야 돼요. 잠깐만요. 11은 소수기 때문에 네. 11의 제곱은 제곱수가 되지만 11 곱하기 13은 제곱수가 될 수
없죠.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제곱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 이쪽에도 그쵸. 11이 최소한 2개 이상, 2개, 존재. 4개 짝수가 곱해져 있다는 예, 걸 예.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 뭐에 배수여야 된다? 11의 배수요. 그렇죠. 100A 더하기 B가 11의 배수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네. 거죠. 그럼 이 제곱이 실제로는 11 곱하기 어떤 아이의 전체의 제곱꼴이어야만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네. 그러면 자 100A 더하기 B도 다시 한번 써보면 예를 들면 A가 뭐 3, B가 4인 경우만 살짝 살펴보면 300 더하기 4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04가 되는 꼴이죠. 네. 그러니까 10의 자리는 당연히 영. 0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요 부분 100A 더하기 B가 일단 11의 약수. 배수. 아, 배수. 예. 11의 배수고 이런 꼴일 거다라는 것 하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11 곱하기 어떤 수의 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어떤 수의 제곱되려면 얘도 뭐가 돼야 될까요? 제곱이 돼야 되나? 그렇죠. 어떤 수의 제곱꼴이 되어야죠. 왜 그러죠? 왜냐하면 11 곱하기 11 곱하기 네모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11 곱하기 11 곱하기 네모 요 부분이 요 부분이랑 같을 거라고 본 거니까 한 것이 어떤 수 전체의 제곱꼴이라고 본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11의 제곱이니까 됐고 그럼 요 놈도 뭐여야지? 제곱이어야 제곱수여야지만 전체가 어떤 제곱수가 될 수 있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놈도 제곱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게 네 자릿수잖아요. 네. 그러면 두 자릿수를 제곱하면요. 예를 들면 11의 제곱은요. 121이에요. 두 자릿수 중에서 되게 작은 수인데 11의 제곱이 121, 세 자릿수가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25의 제곱은 625. 100의 제곱은요? 아,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낫겠다. 100의 제곱이 만이잖아요. 네. 이건 몇 자릿수예요? 5자리. 그렇죠. 그러면 100만에도 제곱하면 5자릿수가 되는 거예요. 100의 제곱은 5자릿수가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몇 자릿수인데요? 4자리요. 그러니까 10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요 네모에 들어갈 놈은 두 자릿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11 곱하기 어떤 놈인데 그 놈이 두 자릿수여야 되고 여기에 들어갈 놈은 완전 제곱수여야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가능한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좀 따져볼까요? 네. 1의 제곱은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럼 1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11의 제곱은 100a 더하기 b의 꼴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가 2의 제곱이 들어간다라고 해볼까요? 그럼 44잖아요. 네. 그럼 44는 100a 더하기 b의 꼴로 될 수가 없나요? 없죠. 세 자릿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 3이 들어가게 되면 3의 제곱이 들어가게 돼도 99밖에 안 되니까 내가 찾는 범위는 아닌 거죠. 네. 여기가 4의 제곱이 되면 16이 되죠. 네. 16에 11을 곱해주면 6일은 6, 1일은 1, 6일은 6, 1일은 1 돼서 10의 자리가 0이 나오질 안돼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찾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5가 들어가면 5의 제곱은 25가 되니까 25 곱하기 11을 또 해보면 5일은 5, 5일은 5일은 5, 2일은 2, 5일은 5, 2일은 2. 그래서 역시 10의 자리가 0이 되질 않아요. 이것도 내가 찾는 게 아니죠. 6의 제곱은 36이 되고요. 네. 곱하기 11을 하면 6일은 6, 3일은 3, 6일은 6, 3일은 3. 역시 0이 되질 않죠. 7의 제곱은 49가 되고 11을 곱해주면 9일은 9, 4일은 4, 9일은 9 역시 안 되죠. 8의 제곱은 64가 되고요. 11을 곱해주면 4일은 4, 6일은 6, 4일은 4, 6일은 6이 돼서 예, 704의 꼴이 되죠. 그러니까 요게 내가 찾는 첫 번째 케이스. 그다음 9의 제곱은 81인데 81은 11 곱해도 역시 이런 꼴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찾은 거예요. 여기 들어갈 말은 10이라고 곱하기 700. 8이죠. 8. 예.
8의 제곱. 64였으니까. 예. 그래서 요 놈이 12 곱하기 8인 거고 여긴 8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64 곱하기 12 아까 704였고 요 놈한테 뭐까지 곱해준 것? 11까지 곱해준 게 이제 전체의 처음 네 자리 정수가 되는 거죠. 그럼 4, 1은 4, 1, 0은 0, 7, 1은 7, 4, 1은 4, 1, 0은 0, 7, 1은 7. 그러니까 얼마예요? 7,744가 되겠네요. 너무 아름답네요. 왜냐하면 그냥 문자로 나온 것들을 이렇게 숫자로 답이 나오는 게 제일 신기해요. 아니 글을 읽어서는 이걸로 전혀 답을 어떻게 찾지 막 난감하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낼 수 있으면 사실 문자를 활용하는 것하고 네. 우리가 자연수에 대해서 배웠던 기초적인 지식들, 네.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교과서라는 뭐 제곱수가 가진 성질, 성질들. 어떤 꼴이 제곱수가 되나요?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활용했을 때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거죠. 아름다워요. 답을 찾으면 되게 아름다워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접근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래서 12 곱하기 10a 플러스 b 이렇게 이 꼴을 찾아내는 것까지는 예. 어떻게든 접근이 되는데 그다음 이제 제곱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복합적이 헷갈리는 돼야 거. 되는 거죠. 사고 자체가. 여기서부터 헷갈려요, 저도. 매번 여기에서 다음 단계로 나갈 때 항상 쌤한테 여쭤보죠. 근데 한 단계를 해결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고, 그러니까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최초에 내가 구하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잊어서는 곤란한 거예요. 그럼 자꾸 엉뚱한 짓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걸 계산하고 있거나. 생각이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예, 흘러가지 예. 않게끔 처음에 요구했던 게 뭐고 내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잊지 않게끔 계속 마인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은. 그죠? 처음부터 딱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긴 해요. 재수 없지만. 근데 우리 정말 이제 있어요? 예 대단한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이제 수학적 재능을 타고났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재능을 타고나는 것보다는 끈질기게 그걸 계속 추구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문제적 남자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런 식의 재미난 문제도 이제 풀어보고 문제를 푸는데 실제로 이제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앞으로 조금씩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안녕. 안녕.